아주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서 오셨습니다. 경기대학교 송민경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지금 준비한 자료 33페이지를 중심으로 다 읽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작성한 토론문은 사실은 수원시 청소년 청년재단에게 바라는 어떤 과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연기대학교에 온 지 지금 16년 차인데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청소년과 청년을 연계하는 것을 좀 강조해왔던 사람으로서 좀 깊은 반가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과거에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또 도전과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려움과 혼란이 있으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안온미를 겪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현재와 같이 굉장히 큰 어려움과 변화의 시기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청년의 수도 수원으로 이끌어가는 주역으로서 수원시 청소년 청년재단의 위상과 역할이 더없이 중요함을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생애 발달 단계 차원에서 기존의 청소년과 청년에 관한 분절적인 접근을 좀 지향하고 사실상 이것을 연계해서 이끌어가는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청년 정책이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청년 정책은 정책 방향과 비전만 선언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정책 및 제도 정비가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과 청소년을 통합하여 실질적인 정책 구상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대변하고자 수원시 청소년 청년재단으로의 전환을 이끌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대한 많은 기대와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 재단에서 진지하게 고려해 주십사 하고 바라는 몇 가지 과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청소년과 청년 모두에게 심각하게 등장하고 있는 청소년 청년 니트, 소위 무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니트를 어떤 편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운동장 외톨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왔지만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아주 세밀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청년의 경우에는 그냥 아직까지도 정책의 관심거리이지 이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나 정책 방안은 거의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계속해서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급격히 지금 청년 니트가 증가하고 있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사례 같은 일본의 경우에는 여러 좀 더욱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청소년 시기부터 니트가 되었던 사람들이 중년이 되어서도 노부모의 연금으로 생활을 하다가 노부모가 사망을 하자마자 함께 사망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지금 일본에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인으로서 진입하는 관문으로서의 청년 시기에 취업이나 창업 등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자립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한 안타까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릭슨의 어떤 생애 과제론을 따르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청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생애 과제는 생산성에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러한 분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의 실패는 사회적인 고립과 운동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과 대인관계 부족음까지도 유발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은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원시 청소년 청년재단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개입을
구상했으면 합니다. 특히 청소년 청년 링크의 증가에 대해서 청소년이나 청년의 문제를 보지 말고 이것을 각각의 어떤 개별적인 과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산업 현장과 대학 일센터 등과의 연구와 협업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 관리 체계가 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과 달리 청년 대상 사업이나 정책 영역은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이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청소년의 경우는 초, 중, 고등학교까지는 사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기준으로 학군이 정해지고 거주와 통학, 학업과 일상생활 모두가 한 지역에서 동일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 청년의 경우에는 거주와 출퇴근, 학교생활, 일상생활과 직장생활 등이 서로 다른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여러 반경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청년의 경우에는 거주 지역과 청년의 경우에는 거주 인구와 생활 인구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부분도 지금 행안부뿐만 아니라 관련 고용노동부도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가 청년을 위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거나 정책을 펼 경우 어떻게 생활인구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거주 인구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현재 무공복지부 같은 경우는 주요 사업은 거주 중심으로 지원을 하거나 참여 자격이 주어지며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주요 정책들이 생활인구 중심으로 지금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원시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지금 수원시 정책 사업으로 수원시 청소년 청년 정책의 어떤 주요 사업 부분에서 예컨대 이제 수원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서울 소재 대학을 통학하거나 근무할 경우 지금 여러 가지 혜택들이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또 인근에 있는 예를 들어 이거 예입니다. 화성시나 안산시에 거주하는데 근무는 지금 수원시에서 근무를 하거나 수원시에 이제 위치해 있는 대학을 다닌다거나 이럴 경우 어떻게 이런 관련 사업들과 지원책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및 청년 정책을 연계 통합할 수 있는 중앙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정책 기획과 설계, 예산 확보와 성과 관리 등이 사실상 부재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수원시 청소년 청년재단이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청소년과 청년의 생애 발달 과제 및 연계통합을 이끌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 아젠다 형성 및 전략, 특히 수원시만의 특성화 사업의 정책 설계와 실행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강력하게 이제 요청드리는 부분은 청년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령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 청소년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 인프라를 온전하게 갖출 수 있었던 시기는 제가 분석하기로는 2004년 청소년 기본법의 재개정뿐만 아니라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모두 제정된 이후로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청년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는 청년 기본법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부처 역시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한 예산 확보는 물론 지속 가능한 정책 사업의 추진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청년 정책의 경우는 청소년 정책 사업의 초창기 모습과도 비슷하며 지자체 중심의 사업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주무부처도 제각각입니다. 수원시의 경우 여타 지자체와 달리 청소년 청년재단을 전환하여 청소년 청년을 위한 희망 플랫폼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 정책 사업의 법적 기반 마련과 함께 재단의 정책 추진 의지와 노력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과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상응하는 법률이 아직도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 인프라로서 소위 청년활동진흥조례 또는 또한 청년복지지원조례 등을 제정해서 기존의 청소년 관련법과 청년 항목을 좀 더 새롭게 삽입하거나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제 발언과 또 정책 과제로 또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 수원시 청소년 청년재단 전환으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고 향후 청소년 청년을 위한 희망 플랫폼으로서 재단의 비전과 핵심 가치를 성취시킬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